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고 좋은 건 지부터 챙기면 되는데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비밀인데 라며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인 사람이 혹시 곁에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형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야 유준아 이건 확실해. 형이 100% 보장할게.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건 비밀인데 이거 투자하라고 100% 확실하다고 보장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좋으면 자기 혼자 알지 왜 남한테 하라고 권유할까요? 이상하죠? 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기꾼들이 우리보다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남의 심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설득 구조입니다. 왜 똑같은 말에도 사기꾼은 남들에게 쉽게 도둑을 받아내고 사기를 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설득의 이 3가지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 마스터 키를 쥐어드릴 영업 왕 마스터 양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업구로 10년 동안 항상 상위 1%를 유지해왔고요. 2021년 4월에는 경영컨설팅 회사를 창업해서 동종업계 전국 5,000명 중에 4년 연속 연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말고요. 그것도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말이죠.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술이 바로 이겁니다. 말의 홍수로 여러분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우리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결국 이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을까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사기 피해자의 87%가 결정을 서두르도록 압박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92%는 사기꾼이 대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게를 너무 높게 설정했을 때처럼 우리도 과부하고 오면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은 이것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이 계산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지의 과잉은 사기꾼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이 마비시키는 그 순간 그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노립니다. 마치 복잡한 회계장부로 횡령을 숨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수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인지과부와 취약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심리학적 실험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 한 번에 5개에서 9개 정도의 단기 기억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이 한계를 초과하는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 10분 동안 쏟아내는 말의 양은 보통 사람의 2.5배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이런 술수에 넘어가는 걸까요? 2022년 소비자 보험 통계를 보면 사기 피해자의 78%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종로에서 20년간 귀금속점을 운영했던 이 김모 씨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평생 가짜금을 단 한 번도 진짜로 착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그는 백지 지폐를 다발로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판매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CTV를 분석해보니 사기꾼은 이 3분 동안 무려 42개의 질문과 이야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의 3배가 넘는 속도였죠. 자, 어머니 생신 선물인데 오늘 마감 언제예요? 지하철역이 어디죠? 이거 제 맛집 없나요? 심지어 자기 군대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금목걸이는 포장되었고 이 백지 지폐 다발은 건네졌습니다. 김 씨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사기꾼이 사라진 후였죠. 이건 마치 시험 성적표에서 이거 F를 받았는데 A로 착각하게 만든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수법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지름길을 찾아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 시스템은 정보 과부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수치로 보여드리자면 인간의 작업 기억은 평균 15초 동안만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15초를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투입하죠. 자, 결국에는 여러분의 뇌는 방어 기제를 포기하고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뇌 에너지 절약 모드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는데요. 난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 안타깝게도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죠. 자, 심리학 실험에서 참가자의 92%는 자신이 평균보다 더 논리적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에서 정보 과부하의 상황에 노출됐을 때 83%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놓치는 부분은 이것을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뇌의 구조적 한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이라도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모두 이런 심리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멈춤 규칙을 만드세요. 누군가 끊임없이 말을 쏟아낸다면 잠시만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헬스장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정보 다이어트를 실천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핵심 정보만 수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무시하세요. 5회 내의 작업 메모리는 평균 4개의 정보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자, 셋째, 시간 버퍼를 주세요. 어떤 결정을 하든 최소 30분의 냉각 기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2023년 소비자 행동 연구에 따르면 30분의 시간 지연만으로도 잘못된 판단이 65%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마치 회계사가 장부를 검토할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3-2-1 룰입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3번 심호흡하고 2가지 핵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1분간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보 과부하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는요, 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인지 과부하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SNS, 유튜브, 끝없는 알림. 자, 우리는 하루 종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성인은 하루에 34GB 정보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뇌는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무너집니다. 이 사기꾼들은 이 시대의 취약점을 정확히 이용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미 정보 과부하 상태인 우리의 뇌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죠. 마치 이미 무거운 바벨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더 무거운 무게를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기꾼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 과부하입니다. 우리의 뇌 처리 용량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은 이 한계를 정확히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전술을 알게 되었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말을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한 멈춤 규칙, 그리고 정보 다이어트, 시간 버퍼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은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정보 근육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시죠. 하루에 몇 번이나 정보 과부하 상태에 노출되는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이 3, 2, 1 룰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판단력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 대한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 한 병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병 하나에 700원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말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2개에 1,400원이에요. 하나에 700원 거리죠. 오늘 안에만 적용되는 가격인데 사실상 싸게 드리는 겁니다. 자, 금액은 동일하지만 왠지 모르게 할인된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한 심리학 실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단순하게 가격만 말했을 땐 구매율이 25%에 그쳤지만 말을 돌려서 설명한 쪽에는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구매했죠.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라 이 말의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받아들이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 말이 어떻게 포장되어 전달했는가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싸게 드린다는 말 한 줄이 정체 설명을 덮고 판단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길게 설명하거나 강조가 많은 판매 방식에 대해 한 번쯤 멈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싸서 끌리는 건가? 아니면 싸다고 말해서 느끼고 있는 건가? 자, 사실은 저도 한 번은 이런 상황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주말에 오랜만에 정장 맞추기 위해서 백화점 양복 매장을 찾았습니다. 직원이다가 밝은 소리 인사를 건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신상이에요. 원단이 정말 좋고 핏도 완벽하죠. 사실 이거 원래 69만 원인데요. 지금은 59만 원 내려갔고요. 오늘 구매하신 와이셔츠랑 넥타이까지 풀세트로 서비스로 드립니다. 게다가 수선까지 무료입니다. 거의 반값이 고객님. 자,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자, 별다른 비교 없이 말 그대로 묘하게 괜찮은 조건 같았거든요. 자, 그런데 집에 돌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인간 로드숍 매장에서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양복을 기본 가격에 셔츠, 넥타이, 수선까지 포함해서 40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깨달았죠. 내가 낸 금액은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격보다 말의 구조에 설득당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말의 순서를 교묘하게 조합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진짜 싸게 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순서에 대한 착각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는데요. 짧고 단순한 문장은 바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3문장 이상만 이어지면 뇌는 순간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그중 마지막 문장만 강하게 기억에 남기게 되는 거죠. 즉, 싸게 드린다는 말이 그 한마디가 우리 판단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격을 이야기하자마자 사은품 드릴게요, 할인됩니다, 오늘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 말이죠. 겉보기에는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생각할 틈조차 갖지 못하도록 막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 심리적 기법의 대표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바로 1998년 폴란드의
심리학자 다루시 돌린스키와 아브라시 진행한 연구였죠. 이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주차 위반 딱지처럼 보이는 종이를 차량 앞유리에 붙여놓았습니다. 운전자는 차로 돌아와서 종이를 보고 놀랍니다. 벌금인가? 하지만 그건 단순한 광고였죠. 자, 그 순간 실험자가 등장해 기부를 요청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자, 놀란 후에 안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보다 기부에 응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긴장 상태에 있다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심리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감정 구조를 사기꾼은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그들 먼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고객님,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문제 겪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거 그대로 두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경계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해결책을 내놓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처리하면 피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건 거의 공짜로 드린 거랑 마찬가지인 가격입니다. 자, 불안, 안도, 마지막으로 제한. 자, 이 순서대로 그러면 사람은 판단력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수락한 상태로 이동하죠. 긴장감이 확 올라가다가 안도하게 되면 그 순간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반응이 우선되기 때문이죠. 자, 사기꾼은 이렇게 심리학을 무기로 씁니다. 때로는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어떤 때는 칭찬과 공감으로 우쭐하게 만들어서 방심하게 하죠. 정말 깐깐하게 보시네요.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이건 고객님 같은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런 말들은 사실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기분 좋은 착각을 심어주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칼이 될 수도 있고 도끼가 될 수도 있는 도구이죠. 사기꾼은 그 칼을 사람의 감정, 판단, 행동을 배워내는 데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 원리를 방패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의 뒤통수의 체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심리학을 스스로의 판단에 사용한다. 즉 심리기법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고 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불안할 때일수록 좋은 말이 들릴 때일수록 한 박자 멈추고 이 말은 내 감정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사기꾼이 가장 꺼려하는 상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절대 안 속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사기란 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이 심리를 정확히 노려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지키는 건 정보가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그 주도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본 뒤 판단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지각과 마음 그리고 삶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번 주말에 제가 부산에 백양산을 제 친한 동생이랑 등반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남자답고 의리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칭찬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사람들 동경해왔고 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제가 만들게 되었다고.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 있거나 잘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날 때부터 저랬겠지 또 뒷배경이 있겠지 라는 마음보다는 그 사람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동경하며 또 동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고요. 잘생긴 얼굴도 탄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지인, 혈연, 학연 어떤 연결도 없이 그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현실과 맞서 투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 영업이라는 직업을 만났고 그제서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오직 내 노력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영업을 하며 처음으로 하루 루틴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인생을 갈아넣듯 몰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며 저는 끈기라는 평생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죠. 자, 그 결과 제가 사는 집, 제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한 가지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이나 사실이 아니라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사람은 정보가 많다고 설득되지 않고 말이 복잡하다고 속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영업 현장에서 겪은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히며 뼈저리게 체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영업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생존 기술이라는 걸요. 자,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단지 정보가 아닌 판단을 지킬 수 있는 눈, 사람과 관계를 주도하는 감각, 그리고 속지 않고 선택하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도 심리를 이해하고 관계를 설계하는 힘을 가지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당신의 삶을 지키고 바꾸는 무기로 나눠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바꾸는 무기로 나눠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선택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다 보니까 여러분의 알고리즘 닫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오기와 당신의 손에 세이지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린 영어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